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외에 나가서 계시는 한인분들이 미국의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떤 것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아도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저한테 자주 하시는 질문인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연세가 드시고 나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SSA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SSA는 사회보장국의 약자입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약자고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열심히 해서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원래는 SSB라고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한인 언론들이 SSA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헷갈리시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미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국은 SSA이고, 여러분이 10년 동안 미국에서 40 근로포인트를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SSB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미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SSI라고 합니다. 되게 비슷한데 다 다르죠.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SSB 아니면 SSI인데, 저소득층 혹은 소득이 없는 분들이 받는 SSI는 한국에 나가서 30일만 계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호의호식하라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SSB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냈던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도로 여러분이 연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 있던 간에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적성국에 가 있으면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북한에 가 있다. 그러면 북한으로는 SSB를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한국으로 이중국적이나 혹은 또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노후를 좀 지내시려는 분들은 미국의 연금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지금 SSB를 받고 있는 사람이 6,8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인구를 넘어섭니다. 그만큼 6,850만 명, 거의 7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미국에서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분이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70만 명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미국 연금을 받고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미국 물가가 많이 올라서 미국에서 받는 연금으로도 넉넉지 않게 생활할 수가 없는 이런 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연세가 드셔서 또 고향인 또 한국이 또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미국에서 3,000불 받아갖고 생활이 그냥 빠듯빠듯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3,000불을 한국에서 여러분이 이제 은퇴한 부부가 요즘 환율로 쓰신다면 뭐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꽤 괜찮은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한국 가서 여러 뉴스를 봤는데, 은퇴하신 부부가 원하는 본인들의 인컴은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고 나서 한 3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우리 부부가 그냥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7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이 2,000불, 3,000불, 미국에서는 별 돈이 아니지만 한국 가셔갖고 그 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꽤 괜찮게 쓸 수가 있죠. 게다가 요즘에 또 미국 정세도 많이 복잡하니까 한국에 나가서 미국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궁금증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한국에서 우선 돈을 받아도 똑같이 받나요? 예, 똑같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한국에서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 제일 간편한 방법은 미국 은행을 살려놓고 한국 가시는 걸 저는 제일 권해드립니다. 예, 미국 은행 살려놓으시고 미국 은행으로 돈 받으시고, 크레딧 카드 뭐 미국 카드 쓰시고요. 포린 트랜잭션 피 없는 거 쓰시고 그냥 다 미국 은행에서 돈을 갚아나가고, 뭐 그러면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현찰 필요할 때는 ATM 머신에다가 돈을 뽑으면 되는데 수수료 조금 내고 뽑으면 됩니다. 저도 작년에 한국에 6개월 가 있는 동안에 뭐 미국에서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크레딧 카드로, 거의 한국은 요즘에 95% 이상 다 크레딧 카드로 쓸 수가 있고요. 그날의 환율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예, 그러니까 별로 큰 부담 없이 돈을 그냥 쓸 수가 있고요. 현찰이 필요한 적이 있어갖고 딱 한 번 ATM으로 돈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미국 은행 카드 갖고 ATM 갖고 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조금 내고. 자, 근데 한국에 계시면서 혹은 다른 나라에 계시면서 미국의 SSB를 받는 데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해외 집행 질문서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는 Foreign Enforcement Questionnaire, 줄여서 FEQ,
FEQ를 1, 2년마다 한 번씩 미국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외에서 잘 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미국에서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도 돈이 계속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 2년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FEQ, Foreign Enforcement Questionnaire, 예, 여기에는 수급자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예, 소셜 넘버죠. 예, 이런 정보를 갖다가 확인한다고 합니다. 매년 한 중반기 때 이 양식을 해외 거주 수급자들한테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보내주고요. 예, 여러분이 뭐 캐나다에 있으면 캐나다 보내주고 여러분이 유럽에 있으면 유럽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받고 작성을 해서 도로 리턴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나갔다가 갑자기 연금을 못 받는다고 이게 무슨 일이죠? 예, 이런 경우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메일이 국제 우편이 제대로 발송되지 않거나 또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가서 주소지를 옮겼는데 본인이 깜빡 잊고 주소지를 갖다가 미국의 SSA 사회보장국에다 알려주지 않아서 먼저 번 주소로 이 FEQ 서류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까먹고 있다가 이걸 제출을 안 했다가 갑자기 연금이 뚝 끊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한 10년째 지금 계속 살고 계신 서울에 계신 이모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제없이 연금을 받지만 갑자기 지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FEQ를 갖다가 제대로 제출을 못해서 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국에 계신 또 교민분은 FEQ 양식을 갖다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갖다가 다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죠. 예,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계신 동안 만약에 주소가 바뀐다 그러면 SSA 소셜국에다가 꼭 통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FEQ 제출 기한을 갖다 꼭 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이를 갖다 확인해 보는 방법은 연방 혜택, 그러니까 Federal Benefit Unit에다가 연락하거나 혹은 이제 국제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한국에서는 1410-965-0160 1410-965-0160으로 연락하셔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뭐 좀 시골이라든가 혹은 또 다른 나라의 어느 오지 같은데 그래서 국제 우편 서비스 같은 게 좀 불안정할 수가 있다. 혹은 또 우편물을 도난당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좀 걱정이 되는 곳들은 정기적으로 소셜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FEQ가 언제 발송됐는지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FEQ를 해외에 계시면 1,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원할 때는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으면 사망을 하면 사망하는 걸 나라에서 알 수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면 모를 수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돈을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본인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이 그분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들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FEQ 이걸 갖다가 정기적으로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저 은퇴하고 한국에 복수 국적을 받아서 나가 살고 싶습니다. 혹은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살고 싶은데 미국에서 받는 연금을 한국에서 받으면 덜 받는다는데요. 예. 원칙적으로 덜 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금이 월 3,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한국 가서도 3,000불 받는 거예요. 그게 깎일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갔다고 덜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권리고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도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일을 해서 또 세금을 내면 두 개를 합산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금 받는 것보다
좀 더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건 여러분이 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을 받는데 여러분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 연금이 깎일 수가 있어요. 깎이는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다 같이 계산하니까 이 세금 이렇게 같이 묶어서 더 중복으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약간의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서 소일거리라도 이 일을 하신다. 근데 또 세금 보고는 미국에다 해야 되니까 세금을 내신다. 지금 2025년은 1년에 18만 불 버는 것까지는 중복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미국에서 세금을 또 낼 필요는 없지만 원래 미국에다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한국에서 수입이 생겼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수입과 이 수입을 합쳐서 다시 세금 계산하니까 SSB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한 거는 1년에 18만 불 이상 안 벌면 미국에다 중복 과세를 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번 게 있고 SSB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금액이 더 커지니까 세율이 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SSB를 받는데 미국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 분들은 뭔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소득이 있다든가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그것도 인컴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잡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는 1,430원, 1,440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받아서 한국에서 쓰는 게 꽤 괜찮죠.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1,100원으로 된다. 그러면 또 별로 큰 돈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3,000불을 받는데 지금은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지만 또 환율이 달라지면 한 300 몇십만 원밖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 있는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의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칙적으로 원래 미국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금을 안 붙여야 돼요. 왜?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붙여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에 계신 세무사라든가 한국에 계신 CPA 이런 분들이 그 미국법, 한국법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도 아니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 쓰는 거 이거는 과세 중복 방지, 이것 때문에 18만 불까지 과세를 갖다가 안 물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에서 세금 내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냈던 돈을 연금으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에서도 원래 세금을 붙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 조세 조약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연금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국가적으로는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 있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미국의 연금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한국에서 제가 그럼 더 특별히 세금이나 이런 거 더 내야 될 거는 없겠죠. 이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별 수입이 없으면 12만 원에서부터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내요. 근데 일을 하면 2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3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한국은 그게 좀 높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한 달에 600만 원까지도 낼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자,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가입을 시켜주고요. 지역가입자든 직장을 안 다니시는데 본인이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기준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소득으로 카운트를 돼야 되냐? 이게 원래는 안 돼야 돼요. 원래는 안 돼야 돼서 한국에서 이 건강보험료를 낼 때 소득이 없는 걸 내서 제일 낮은 금액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케이스가 되게 다르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돈을 갖고 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걸 수입으로 잡아서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의 수입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도 모르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더 낸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상관없고 그냥 15만 원만 낸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실질적인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 건강공단마다 이 해석 근데 적용 방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지역은 돈 내라, 더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세무사 회계사 만나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다가 문의해서 해외연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해서 한국에 나가서 사시는 거는 저도 요즘에 뭐 한국을 왔다 갔다 해보잖아요.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살기 편한가? 네, 또 미국에서 받는 돈 갖고 한국에서 생활이 될 수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한 달에 2,500불씩밖에 안 썼어요. 2,500불이 뭐가 포함이냐? 집세 포함, 생활비 포함입니다. 차는 우리 처남이 빌려줬어요. 만약 차가 있으면 몇십만 원 더 들 수 있겠죠. 2,500불 썼어요. 2,500불. 2,500불이 300 몇십만 원, 한 35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 50대 부부가 한국에서 살기 편해요. 지방도시에서는. 서울은 더 들어갈 겁니다. 지방도시에서는 그게 뭐 충분하고요. 저희 우행 식구들 중에서 더 시골에서 이제 귀농 와서 사신 분들은 한 달에 한 150만 원밖에 안 쓴대요. 미국 돈 1,000불밖에 안 쓴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에서 받는 돈은 별거 아니지만 한국 가서 쓰는 거는 꽤 밸류 있는 돈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 이런 거 되게 잘 알아두시면요. 한국에서 중복돼 갖고 필요 없는 세금 같은 거 낼 필요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FEQ입니다. Foreign Enforcement Questionnaire. 이게 1, 2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사회보장국 SSA에서 한국으로 이제 확인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으로 매일 날라온 게 좀 불안하면요. 미국에는 친지나 또 아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로 받아서 뭐 확인을 시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년 해야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잊고 계시다가 제출을 못해서 연금을 못 받게 되면 갑자기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FEQ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중요한 정보라고 또 생각하시면 항상 좋아요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댓글도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들만 구독해 주시고요. 다른 분도 구독할 수 있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